오렌지카운티에서 부동산 거래 시 평균적으로 매물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의 주택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웃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인 밀집지가 가장 많이 포함됐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남가주에서 오렌지 카운티는 평균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힙니다. 코얼로직에 따르면 지난 6월 오렌지 카운티 중간 주택 가격은 69만 5천 달러였는데 평균 주택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포천 하우징이 발표한 지난 6월 오렌지 카운티 평균 주택 가격은 84만 9,616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 매물 가격 86만 7,497달러보단 낮은 가격으로 실제로는 매물 가격의 97.9%에 판매된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택 소유주는 매물 가격보다 평균 17,881달러를 적게 받고 주택을 판매한 셈입니다. 이처럼 평균적으로 주택은 매물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오렌지 카운티 내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지역도 7곳이나 됩니다. 레이크 포레스트 지역 포톨라힐스는 지난 6월 평균 주택 매물 가격이 73만 5,257달러였는데 실제 판매 가격은 75만 2,200달러였습니다. 매물 가격의 102.3%, 즉 주택 구입자들은 매물가보다 평균 16,943달러를 더 주고 주택을 매입한 겁니다. 라팔마 지역도 평균 매물 가격 71만 8,607달러보다 높은 평균 72만 6,333달러에 주택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스탠튼과 웨스트민스터에 이어 부에나팍은 매물 가격보다 4,535달러 높은 평균 58만 144달러의 주택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라하브라도 매물 가격보다 3,707달러 비싼 평균 48만 669달러에 그리고 사이프레스 역시 3,014달러 높은 평균 67만 5,159달러의 평균 주택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웃돈을 줘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 7곳 가운데 라팔마와 부에나팍, 라하브라, 사이프레스 등 4곳이 한인 밀집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한 데다 인기가 매우 높은 것을 잘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TV조선 USA 개국 기념 콘서트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오케스트라 연주인데요.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다양한 음악회 지휘로 정평이 나 있는 윤임상 씨가 이끄는 오케스트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우들의 아름다운 소리가 청중들에게 더 가깝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막중한 임무를 떠맡게 됐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페라 배우들의 매력 발산을 돕는 역할을 하는 오케스트라. K-팝, K-드라마에 이어 K-오페라를 표방하며 프리마베라 오페라단이 처음으로 구상한 첫 작품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지휘를 맡은 윤임상 지휘자의 각오는 분명합니다. 벨칸토 특유의 그 빼어나는 소리를 오케스트라가 잘 받쳐서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리허설을 잘 할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가 주도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오페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윤임상 지휘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태리에서 온 배우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악 자체는 오리지널 베르디의 작품입니다. 텍스트, 가사도 이태리로 노래할 것이고 음악은 절대로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중들에게 아주 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언어를 오늘날의 언어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연극하듯이 나레이터가 나와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청중들이 절대로 지루할 것 같지가 않아요. K-오페라 확충을 위해 프리마베라 오페라단을 중심으로 제대로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며 세계 시장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명품 오페라를 만들기 위한 도전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프리마베라 오페라가 중심이 돼서 K-오페라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이제 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인이
주인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참여하는 분들이 유럽 쪽에 좀 오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쪽에 있는 그 뛰어난 연주자들도 많이 있고. LA시 북서부에 위치한 다우즌드 옥스시가 자랑하는 시빅 아츠 플라자 내 프레드 카블리 시어터는 남가주에서 오케스트라 핏을 갖춘 오페라를 공연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공연장으로 오페라의 진수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LA 오페라 등 주류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 50명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인 11명, 미국인 15명 등 26명으로 구성된 합창단, 그리고 배우들과의 호흡을 책임지게 된 윤임상 지휘자. 윤임상 지휘자의 손은 이미 프레드 카블리 시어터의 오케스트라 핏에서 관객들을 기다리며 열렬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중부 미네소타주 미니어폴리스의 한 학교 건물에서 오늘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 건물 일부가 붕괴하고 2명이 건물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AP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미니어폴리스 시내 미네하하 아카데미 건물에서 가스 누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5명을 구조하고 실종된 2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지붕이 붕괴되고 창문이 박살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크 데이튼 미네소타 주지사는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립 크리스천 스쿨인 미네하하 아카데미에는 프리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해외 동포 2세 또는 3세 자녀들의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현 선천법 복수국적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청회가 어제 저녁 LA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LA 한인회 로라 전 회장은 해외 동포 자녀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이라는 한국의 국적법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적법 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12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했고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 자신의 피해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시간도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정당한 또는 동포 대다수가 해당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 이탈을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된 피해 사례들을 더욱 면밀히 살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A 한인회와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는 향후 현행 국적법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탄원서 서명운동, 관계자 초청 공청회 개최 등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인 화랑청소년재단의 학생들이 올여름 과테말라 의료 자원봉사를 다녀온 뒤 다시 만나서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테말라의 과테말라시에서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9명의 학생들은 비전 케어 서비스 팀과 함께 1,300여 명의 사람들의 눈을 치료해주는 의료 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열흘 동안 짧은 여정이었지만 학생들은 백내장 수술을 비롯해 시력 검사, 안압 체크 등 그들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를 통한 나눔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 일주일 동안 저희가 뭘 했는지, 뭘 느꼈는지 그런 것도 얘기도 하고 저희가 왜 이런 걸 했냐 그런 것도 느끼고 다른 애들마다 다 다른 게 있었죠. 대부분 다 자기가 도와주고 싶었고 이렇게 가서 현장을 체험하고 싶었고 그런 뜻으로 가가지고 이제 얘네들도 대부분 얘네들 전부 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다들 이제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인사해주시고 감사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봉사가 왜 힘들어도 하는지 알겠다. 이게 다시 한번 느꼈고 현장 이제 보면서 제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 많이 감사함을 느꼈어요. 또한 과테말라의 의료 봉사 활동을 다녀온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이러한 봉사 활동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한편 화랑청소년재단의 3명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아프리카 우간다로 봉사활동을 떠날 예정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은 미국의 한 인권단체 캐스트 LA와 함께 구남도 특별 상영회를 오는 9일 CGV LA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 상영회는 인신매매와 노예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LA 소재 비영리 단체 캐스트와 함께 기획된 행사로 이 단체는 1998년 LA 기반의 유명 인권단체 운동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기관으로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각종 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 오바마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명망 높은 단체라고 문화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영화를 미리 관람한 캐스트의 스테파니 몰렌 디렉터는 일본 강점기 시대 구남도에 강제로 노예화된 한국 노동자들의 애환을 뛰어나게 모사한 강렬한 영화라고 평가하며 빚의 굴레 속에서 심리적 폭력과 사기, 강압에 시달린 영화 속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명백한 인신매매의 행위라며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노동학대는 근절돼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LA 한국문화원 김낙중 원장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구남도에 강제징용된 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번 영화를 미국의 인권단체와 함께 기획해 상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말하며 인권이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상영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오늘 미 역사상 최대의 구직 박람회 잡페어를 미 전역에서 개최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잡페어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내는 제품을 포장, 분류하고 배송하는 일을 맡게 될 정규 그리고 파트타임 직원 5만 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뉴욕, 테네시, 일리노이 등 7개 주의 10여 개 아마존 이행센터에서 열린 구직 박람회에는 센터마다 수천 명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지원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통해 적절한 일자리를 상담한 후 채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25만 8,511명을 구직 목록에 올린 바 있고 올해 1분기에만 8만여 건의 구직 리스트를 올렸다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회사인 페이자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지닌 거대 IT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있다면서 다른 기술 기업들보다 매년 6배 이상의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에 날씨 정보 이어지겠습니다.